구사하고 있고 그리고 제안드리는 엔드포인트 보안 전략에 대해서 이번 세션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좀 이지하게 왼쪽에는 좀 고급스러운 가구에 대한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오른쪽에는 좀 신선해 보이는 야채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예상이 가시는 분 계실까요? 뭐 좀 예상이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가구라는 것이 한번 구입을 하고 설치를 하면 꽤 오랫동안 유지보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야채의 경우에는 항상 그 신선도를 체크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안이라는 관점도 이 두 개의 대상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안이라는 것도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한번 구축을 하게 되고 뭐 필요할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번 그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는 꽤 오랫동안 변화 없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IT 업계에서도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 자체가 다이나믹해지면서 이전과는 또 다른 보안 전략이 필요해진 시점이 왔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이 보안 니즈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좀 더 신선하게 일을 케어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30년 정도 해오면서 여러 자산들을 운영을 해오고 보호를 해왔습니다. 그중 단연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윈도우 10이라는 이 운영 시스템, 그리고 약 28만 개에 해당하는 이 시스템이 글로벌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될지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윈도우 버전의 경우에는 약 3년 또는 5년 주기로 업데이트하는 그 주기를 가져왔다면 윈도우 10부터는 매우 더 짧은 주기로 보안을 업데이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윈도우 7을 쓰고 있는 환경이라면 내년 서비스 종료 시점이 1월 14일이 될 텐데요. 그 이후부터는 윈도우 10이라는 환경으로 모두 넘어가게 되고 결국 이 짧은 주기의 업데이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짧은 주기를 가져갔을까요? 짧은 주기를 가져간 이유에는 물론 생산성과 관련된 기능을 더 빠르게 변화에 맞춰서 제공하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코타나 음성인식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예를 들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보안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긴 주기를 가져갔던 보안 시스템의 경우에는 한번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꽤나 오랫동안 시간이 머물면서 만약에 위협에 노출된 부분이 있었다. 그럼 그 부분이 해결되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만큼 노출 기간이 늘어났던 거죠. 하지만 이 업데이트 기간을 더 짧게 가져가면서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던 거였고요. 따라서 윈도우 10부터는 3월, 9월, 1년에 이 두 번의 주기를 가지고 코드 레벨까지 수정을 하는 보안 업데이트 정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글로벌한 세상에서 사이버라는 공간에서 가장 많이 공격의 타겟이 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또 혹시 아실까요? 첫 번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 국방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두 번째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만큼 많은 윈도우 10 디바이스를 운영해오고 있고 그만큼 윈도우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많이 캐치해오고 있었는데요. 윈도우 보안팀에서는 그 데이터를 한번 돌려보니 이 윈도우라는 환경 안에 유입되었던 위협들을 분석해 봤을 때 약 96%에 해당하는 머리어가 다 처음 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두 번 이상 들어왔던 위협은 고작 4%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뜻이 또 의미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그니처 기반으로 외부 공격을 방어했던 이 시스템은, 이 체계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전략은 어떤 것이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아이덴티파이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공격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빠르게 캐치하고 차단을 시킵니다. 기본적인 시그니처 기반의 방식대로 방어를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공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는 디텍트, 그리고 리스폰드, 그리고 빠르게 리커버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리커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습득된 인사이트, 그리고 레슨런들을 다시 프로텍트하는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시킬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선 사이클을 가져가면서 더욱 단련되고 강력한 보안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정책이고요. 이 플로우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타 보안 벤더들, 그리고
외부 시장 기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구조로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느냐 봤을 때는 바로 플랫폼,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클라우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윈도우 8부터 윈도우 디펜더 안티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백신 기능을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윈도우 10부터는 디펜더 ATP라는 이름으로 EDR 영역의 솔루션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10에서도 1709 버전, 2017년도 가을 버전에 업데이트되었던 그 버전부터는 이 EPP 그리고 EDR 기능을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솔루션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근데 이 솔루션이 외부로만 제공하기 위해 쓰이는 그런 솔루션이 아니라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쓰고 있는 PC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되어서 보안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엔드포인트의 보안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멀웨어, 피싱, 누구나 다 아시게끔 랜섬웨어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최근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인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파일리스 공격까지 매우 고도한 공격들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 관리를 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 환경 내에 어떠한 PC들이 있는지, 어떠한 PC가 노출되었는지 기본적인 자산 관리부터 해서 포렌식 기능, 그리고 안티바이러스, 나아가서 EDR 기능,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샌드박싱 기능 등까지 고도의 기술들이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점점 이 대응이 필요한 체계들이 필요하면서 이 엔드포인트에 설치되는 에이전트 수가 늘어날 텐데요. 에이전트 수 자체가 늘어나면 날수록 PC의 성능은 저하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자체가 큰 문제점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안 분석가가 실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위협을 분석을 하고 탐지한다. 이것은 이 넓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일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들은 각각에 뻘쳐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어가지고 이게 어떠한 공격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작업을 하는 인력 자체도 글로벌하게 매우 부족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어떤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모든 인더스트리에 걸쳐서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 상관없이 많은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 심 장비 또는 어떤 로그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위험 로그를 받아보고 운영하시는 분이 대답해 주신 게 있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위협 로그들이 만약에 100개 정도 있다. 그랬을 때 하루에 그 로그를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과연 몇 %를 수행할 수 있느냐? 채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약 90%에 해당하는 위협 요소들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고 그 위협에 노출된 상태로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일 텐데요. 안티바이러스, EDR 등과 같이 엔드포인트의 보안을 책임지기 위해서 다양한 에이전트를 구비하실 수도 있고 서버를 도입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관리해야 되는 그 포인트가 증가할 뿐더러 리소스가 부족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이 윈도우 10이라는 OS는 더 짧은 주기의 업데이트를 해오게 되는데 그에 맞춰서 그 위에 커널을 후킹하는 방식으로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에이전트들은 매번 호환성 체크가 필요해집니다. 그 뜻은 윈도우 10 주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포인트, 해야 될 업무 자체가 매우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이 모든 부분은 다 보안을 책임지시는 분 입장에서는 버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디펜더 ATP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고민을 했고요. 그에 대한 전략 중에 하나가 빌트인 기법, 그리고 클라우드 파워를 이용한다, 그리고 통합된 플랫폼으로 이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각이 왜 좋은가, 왜 이것을 채택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빌트인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위에 에이전트를 따로 설치하거나 운영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능 자체가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커널을 건드리는 식의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보안을 책임진다는 것은 가끔씩 블루 스크린을 일으키거나 충돌을 발생시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트인, 내장된 방식으로 안티바이러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위험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윈도우 10이 빠르게 업데이트해가는 이 주기에 맞춰서도 굳이 호환성 체크라는 것이 불필요해집니다. 매우 효율적인 업무를 해나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클라우드 파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몇몇 공격자들은
일부 상용 에이전트들을 어떤 경로로든 구입해서 자체 랩 환경에 구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공격 기술로 계속 공격을 시도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에이전트, 상용 보안 솔루션이 막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빈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 빈틈이 만약 찾아졌다. 그러면 그 에이전트를 쓰고 있는 고객 또는 사용자들 타겟으로 공격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공격하는 시도 자체가 바로 공격으로 인식이 되고 바로 그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메릿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공격 기법들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프로치가 필요한데 그 어프로치를 위해서는 머신러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나아가서 샌드박싱 기능 등과 같이 고급 기술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고사양의 컴퓨팅 파워를 필요한 것들이 단순히 에이전트에 깔려가지고 다 해낼 수가 있겠느냐? 무리일 것입니다. 그만큼 다시 PC의 성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보안 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리스커버, 리스폰드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인사이트, 레슨런들을 다시 프로텍트로 가져가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례로 어떤 엔드포인트 하나가 위협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 노출된 그 어떤 공격이라고 탐지를 한 그 순간부터 이 클라우드에 있는 엔진은 이 파일은 공격이라는 것을 빠르게 인식을 하고 이 클라우드의 엔진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나머지 다른 글로벌하게 뻘쳐 있는 엔드포인트들은 바로 즉시 그 보안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신속하게 레슨런드를 할 수 있는 메리트도 가져갈 수가 있게 되고요. 유니파이드 플랫폼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점 스캐닝을 할 수도 있고 안티바이러스를 할 필요도 있고 EDR 역할의 다양한 보안 대응 기법들이 필요한데 그 각각의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면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서 그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거꾸로 명령을 내리고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수월한 측면에서의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각 기능들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시그널들 이것들을 각각 보관하고 각각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하시다 보면 더 풍부한 위협 시그널들을 위협 인텔리전스로 바꿔서 그 다음에 공격을 대응할 수 있는 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 강점이라 볼 수 있고 이런 강점 말고 마이크로소프트만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측면에서 5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빌트인 되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윈도우 10에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디펜더 안티바이러스, 윈도우 디펜더 스마트 스크린, 윈도우 디펜더 익스플로이 가드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보안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디펜더 ATP라는 것 자체가 윈도우 10이라는 환경에 내장된 환경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이 윈도우 10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을 별도의 연동 과정 없이 컨트롤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밸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격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번에 딱 찌르고 빠지는 식의 그런 공격이 아니라 오랜 기간 흔적을 지우면서 잠복한 형태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시그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고 그 위협을 잡기 위한 데이터를 오랫동안 관측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각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텔레메트리 값을 최대 180일까지 저장하라고 이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고작 7일 내지 2주, 한 달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런 장기간 발생하고 있는 공격을 탐지가 힘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인텔리전스 시큐리티 그래프라는 저희만의 트렛 인텔리전스를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약 6.5TB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트렛 인텔리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매우 어마무시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숫자가 많을수록 결국 더 정확한, 더 가능성 있는 추측으로 외부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밸류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좀 더 기업 환경에서 이해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엔드포인트 단의 디펜더 ATP 말고도 오피스 365 또는 EMS라는 기업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생산성 도구 또는 보안 도구가 있습니다. 이 엔드포인트와 이 디펜더 ATP라는 것과 방금 말씀드린 오피스 365, EMS라는 것을 함께 사용하면 다양한 시나리오로 엔드포인트의 보안을 추가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디펜더 ATP만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디펜더 ATP가 과연 어떠한 것을 수행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hreat and Vulnerability Management입니다. 취약점 스캐닝 툴을 가지고 엔드포인트에 발생하는 취약점을 운영하시는 고객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엔드포인트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무엇들이냐,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들에서 패치가 덜 되고 만약에 위협에 노출되어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이 엔드포인트 단에서 설정되어 있는 어떤 사항들이 지금 취약하느냐, 과연 옳게 되어 있느냐, 이러는 것을 스캐닝을 하고 트래킹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대시보드를 보시면 왼쪽만 보더라도 각 엔드포인트를 수집한 그 환경에서 지금 얼마 정도의 위협이 노출하고 있는지 수치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정사항 측면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레벨, OS 레벨, 네트워크 레벨 등과 같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어떤 설정사항들이 지금 위협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수치도 함께 보여줄 수 있고,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지금 가장 취약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리스트를 보여주고 이 소프트웨어들이 몇 개의 PC에 설치되어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Security Recommendation이라 해가지고 이 취약점들이 존재하니 어떤 식으로 해결해라, 무엇을 수행해라 라는 것과 같은 Recommendation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확대가 안 되네요. 근데 지금 업데이트, 어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라, 패치를 하라 라는 식으로 레코멘데이션이 쭈루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대의 PC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과 같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같은 대시보드 안에서 PC 기준으로 페이지를 한번 이동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각 PC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각 벤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설치된 버전이 무엇인지까지도 같이 보여줄 수 있게 되고요. 옆 탭으로 이동해 보면 CV ID까지 보여줌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 알림에 의해서 어떠한 리메디에이션 작업들을 했는지 트래킹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한 50대가 위협에 노출되었었다, 하지만 지금 한 대만 수정이 되었다, 뭐 20대가 수정이 되었다, 그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보안에서 먼저 취약점을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최대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어택 서피스 리덕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예로는 신뢰되지 않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라든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신뢰된 애플리케이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또는 어떤 웹페이지의 트래픽에 접속을 할 때 낮은 평판도를 가진 웹 트래픽에 대해서는 차단을 한다든지 등과 같은 선제적으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축소를 말씀드리고요. 기존의 윈도우 7까지는 윈도우 환경이 OS가 깔리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면 만약에 한 부분에서 취약점이 발생했다, 그럼 그 OS 환경이 모두 취약점에 노출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10으로 넘어가면서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윈도우 환경을 구분을 시켜놓고 크리덴셜, 개인 정보와 같이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리 구성된 시스템 컨테이너에 따로 보관을 해서 실제 어떤 프로세스를 운영시키는 그 OS 레벨에서 취약점이 발생하더라도 그 크리덴셜 정보가 빠져가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고요. 실제 그 실행이 되고 있는 OS 레벨에서 위협이 발생했다, 의심스러운 액티비티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별도의 앱 컨테이너로 빼서 그 위협 행위를 관찰하는 식으로 내부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윈도우 디펜더에 애플리케이션 가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웹상에서 악성인 URL로 접속을 하느냐, 안정한 URL로 접속하느냐, 그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bing.com. bing.com은 일단 안전한 사이트죠, 확실히. 그래서 접속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으로는 linkedin.com. 이 URL이 문제가 있는 URL이 아닙니다. 그래서 접속이 쉽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익숙하지 않은 something new에 해당하는 URL을 적고 들어갔습니다. 뭔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의 엣지 브라우저로 띄우면서 아까 그 시스템 상으로는 논리적으로 별도의 격리 공간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띄우게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웹 브라우저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제공되는 그런 멀웨어들에 대해서 기존 운영을 하시는 OS가 침해받지 않도록 구분을 시키는 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표면들을 축소를 다 했다. 그렇다면 해야 될 것은 실제 공격이 들어올 시점에 방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안티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포인트인 거고요. 윈도우 디펜더 AV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기본적으로 시그니처 기반으로 막는 것도 있지만 나아가서 클라우드의 힘을 빌리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시그니처 레벨로 들어오는 지금 머리어 파일이 악성이다라는 게 판별이 안 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클라우드의 힘을 빌려서 메타데이터를 먼저 보내고요. 그 다음으로도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샘플 파일을 보내고요. 클라우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일이 악성인지 확신이 안 선다. 그러면 샌드박스에서 그 파일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을 하게 되고 악성이다. 그러면 악성이라고 판단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도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분석가가 그 해당 파일을 직접 분석함으로써 그 파일이 악성인지 아닌지 추가적으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메일을 받은 똑같은 두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직원이 그 악성 URL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 URL로부터 어떤 악성 파일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시점에는 윈도우 디펜더 AB가 시그니처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게 되고요. 노출된 그 PC의 경우에는 첫 번째 타겟이 되어서 위협에 감염된 그런 PC로 남아있을 수 있는 여진이 있지만 만약에 두 번째 사용자가 그 똑같은 걸 클릭을 한다. 이미 첫 번째 타겟이 되었던 PC로부터 이 해당 파일이 위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타겟이 되었던 사용자가 그 해당 파일을 누르면 즉석에서 바로 차단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뒤에 클라우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인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을 차단했다. 그 이후부터는 탐지를 해야 됩니다. 결국 요즘에 EDR이라고 말씀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안티바이러스만으로는 막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격이 이미 뚫렸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 뒤에 어떻게 그 위협을 빠르게 캐치하고 대응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기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탐지가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 탐지된 그 위협을 빠르게 치료하는 기능까지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요. 디펜더 ATP에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제공할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 레벨에서는 이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텔레메트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본 센서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엔진이 들어가게 되고요. 클라우드 레벨에서는 그 위협 시그널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샌드박스 나아가서는 이것을 자동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플레이북, 시큐리티 플레이북이라 부를 수 있는 보안 대응 기법들에 대한 가이드북이 업데이트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치료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캡처 화면으로만 준비해 왔지만 제로데이 어택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잠깐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워터링 홀 어택 기법이라 해가지고 그 PC에 구멍을 내고요. 뭐 굳이 비교를 하면 그리고 그 구멍을 이용해서 원격에서 공격자는 접속을 하고 내부 시스템을 이동해 가는 그런 공격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 홀을 만들기 위해서 악성 머리어를 웹사이트로부터 떨구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리고 디펜더 ATP가 이를 캐치하고 치료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이게 보이시는 게 디펜더 ATP의 대시보드입니다. 맨 첫 대시보드를 보시면 얼럿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 이 얼럿도 고위험인지 중위험인지 로우 위험인지 구분되어서 볼 수가 있고요. 각 얼럿마다 뒤에 메시지가 보여지면서 실제 어떤 내용을 가진 위협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래 보시면 머신들 기반으로 몇 개의 위협들이 존재하는지 우측에 보시면 사용자들 기반으로 몇 개의 위협들이 존재하는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 기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머신으로 넘어가면 각 머신별로 도메인에 조인되어 있는지 안 조인되어 있는지 조인되어 있다면 어느 도메인에 조인되어 있는지 그리고 윈도우 버전까지 그리고 이게 헬스 스테이트까지도 보여주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엠마비라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PC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PC 기준으로 페이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일 위에 윈도우 버전도 다시 보여주게 되고 이 PC에 로그인했던 사용자가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위협이 존재하는지 보여주게 되고 중간쯤에 보시면 실제 저희가 해결을 해야 할 그 위협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이 위협이 의미하는 것은 WMI 어떤 실행 파일을 통해서 원격에서 접속한 형태의 어떤 의심스러운 것이 발견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이 위협 얼럿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또다시 이 얼럿 기준으로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고 얼럿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시비어리티로 봤을 때는 미디엄 정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레터럴 무브먼트에 해당한다. 뭐 등과 같이 디테일과 함께 디스크립션에서는
이 WMI 실행 파일이라는 것은 보통 관리자들이 원격에서 접속해서 뭔가를 설정할 때 쓰이는 거지만 이것이 공격자한테 쓰일 때는 원격에서 뭔가 크리덴셜 정보를 빼내갈 때 사용되는 수법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그 아래에 보시면 프로세스 트리를 보여주면서 실제 악성이라고 볼 수 있는 저 WMI 실행 파일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떨어지게 되었는지 한눈에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WMI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버그 모형을 따로 보여줌으로써 실제 저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저 파일 자체가 원격에서 뭔가를 실행할 때 쓰는 파일이다 보니 저것을 눌러보면 어떤 커맨드를 작성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썸머b라는 PC에 어떤 프로세스를 콜한 과정이 보입니다. 그 프로세스 내용도 어떤 프로세스를 콜했는지 내용도 나와 있게 되고요. 다시 페이지로 올라가서 그러면 이 공격한 페이지를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파란색으로 라인이 쭉 보이시게 될 거고, 중간에 좀 우측에 프로그레스 바가 하나 보이실 텐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0일간의 로그를 저장하고 분석을 한다면서 이 로그들을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내려보면 각각의 세부적인 로그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 하나하나가 뭉쳐가지고 하나의 컨텍스처를 만들었고, 그것들이 바로 위에 얼럿 하나, 뭔가 의심스러운 액티비티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제일 아래만 보시더라도 WMI 실행 파일이 크롬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게 되고, 또 위에 보시면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느 PC에 성공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었다. 근데 그 성공적으로 연결한 그 PC가 썸머b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썸머b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머신 페이지에서 썸머b PC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썸머b PC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의심스러운 액티비티가 발견되었고, 이 경우에는 오히려 타겟 머신이 되었다. 소스 머신으로부터 뭔가 타겟이 되었다는 식의 별도의 내용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안티바이러스를 다시 스캐닝을 하건, 아니면 네트워크 아이솔레이션, 그 네트워크로부터 이 머신을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등과 같은 대응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에 내려보시면 실제 아까 커맨드 라인 작성을 통해서 그 어떤 프로세스가 콜된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세부 디테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그 얼럿 페이지로 넘어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자동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치료가 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걸 아까 제가 놓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저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자동으로 치료를 하겠다라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번개 모양의 표시가 있고요. 얼럿이 발생한 그 시점에 이 엔진은 이 얼럿과 관련된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얼럿과 연관되어 있는 머신이 몇 개냐, 누구냐, 아까 엠마비 랩탑이랑 썸머비 PC 이 두 개가 이 얼럿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 엔터티가 분석이 되었는데 옆에 7055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7055가 무엇이냐? 그 엔터티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을 저 탭을 이동해서 눌러보겠습니다. 엔터티라는 것은 파일, 그리고 프로세스, 서비스, 드라이버와 같은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엔터티라 부르게 되고, 총 7055개에 해당하는 이 엔터티를 분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파일을 눌러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이미 리메디에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뜻은 이 3가지 파일이 악성 파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또는 악성 파일 자체였던 그런 파일이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WMI 파일을 눌러보면 이것에 대한 어느 PC에서 발견되는지, 어느 경로에 위치했었는지, 해시값은 무엇인지와 같은 세부 디테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 더 추가적인 디테일이 필요하시다고 할 경우에는 파일 페이지로 이동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 페이지로 이동하면 그 파일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딥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이 파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이 파일을 클라우드에 있는 샌드박스로 보냈고, 그 샌드박스에서 이 파일을 실행시켜 보니 어떤 액티비티를 하다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HTTP GET 오퍼레이션을 수행했고, 또 어떤 IP로부터 외부 IP로부터 커넥션이 있었다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파일을 쿼런틴을 시키건 블락을 시키는 식으로 추가적인 대응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페이지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게 7055개라는 엔터티를 다 분석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게 표시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꺼내보면 얼럿이 처음에 스타트된 시점이 2시 33분입니다. 그리고 이 얼럿이 치료가 될 때까지 모두 종료된 시점이 3시 35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의 갭은 1시간 2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아래 주황색으로 보시면 펜딩 타임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43분입니다. 펜딩이라는 것은 이 얼럿을 확인했으니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행을 할 거야, 승인하겠니? 라고 관리자에게 노티를 줬는데 그 노티를 OK 받기까지의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43분 동안 놓치고 있다가 OK 승인을 했습니다. 그 뜻은 1시간 2분이라는 갭에서 43분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얼럿이 탐지가 되었고 분석이 되었고 치료가 되는 데까지 총 18분 42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엔터티가 약 7055개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분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보안 분석가, 사람이 직접 그 엔터티를 다 하나씩 분석하면서 이 위협들을 치료하는데 과연 18분을 똑같이 맞출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좀 힘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럼 지금까지 대충의 플로우는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트렛 엑스퍼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일련의 엔진에 의해서 보안을 책임지고 탐지하는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레이어로서의 보안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니지드 방식의 추가, 트렛 헌팅하는 서비스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타겟티드 어택 노티피케이션은 아무리 엔진이 좋다 하더라도 잡아내지 못하는 위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분석가가 수기로 그 분석을 해서 요 얼럿도 있으니 확인해라는 식으로 추가 얼럿을 띄워주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엑스퍼트 온 디맨드라는 것은 아무리 보안 분석가가 이 대시보드에서 많은 정보를 띄워주고 분석을 하더라도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증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이렉트하게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있는 분석 엔지니어와 Q&A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열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곳은 영화 세트장이 아니라 본사에 가면 이 위협 대응 센터가 있습니다. 실제 저런 공간이 있고 저기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이 기능에 도움을 주는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대시보드를 보시면 먼저 추가적으로 보안 분석가가 얼럿을 던져준다. 먼저 메일로도 확인해 줄 뿐더러 실제 대시보드에서 별도의 태그를 함으로써 이것은 트렛 엑스퍼트가 추가적으로 알려준 얼럿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을 위해서 위협들을 분석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버튼으로부터 에스커 트렛 엑스퍼트라는 게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어느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라는 식으로 어떤 Q를 던지면 이 퀘스천을 받은 보안 분석가는 어떻게 수행을 해라 라는 식의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보안을 위해서 위협들을 알려주고 분석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로그 기반으로 또는 최대한 알려드리기 쉽기 위해서 대시보드를 구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형태의 뭔가 좀 더 직관적인 대시보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대시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위험도 레벨에 따라서 각 머신들이 몇 개의 위협을 갖고 있는지부터 지금 익스플로이 가드가 잡았냐, EDR에서 이 위협을 잡아낸 것이냐, 스마트 스크린에서 얼럿을 띄운 것이냐 같이 각 영역별로 어느 영역에서 위협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게 되고요. 이 카테고리 측면에서 보시면 이 공격이라는 것이 탐지가 되었는데 그 공격이 백도어식의 공격이다, 또는 커맨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다, 또는 뭐 레터럴 무브먼트를 한 것에 대한 얼럿이었다와 같이 각 카테고리별로 얼럿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 비슷한 내용의 그런 대시보드들이고요.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 형태의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대시보드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저희는 REST API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보안을 책임진다라는 이 환경에서는 예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고 계신 심 장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신 곳도 있는데 이 대시보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했던 시스템에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다소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한 것이고요. 제가 일부만 캡처를 해온 것이지만 위협에 대한 제목, 그리고 위협의 위험도,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PC, 프로세스, 해시값 등등과 같이 다양한 기본적으로 분석가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각각의 API 형태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모든 EDR 솔루션이라면 들고 있을 만한 헌팅, 결국 쿼리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내가 원하는 분석을 할 거야 라는 관점에서 이 쿼리 기반으로 뚜렛을 헌팅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들어온 기능 중에 하나인데 원격에서 그 엔드포인트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크립트가 너무 짧게 보여서 확대를 해보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는 커넥트 등등부터 해서 get 파일,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파일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의 파워쉘 스크립트를 원격에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효율적인 엔드포인트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능들이 윈도우 10이라는 환경에서는 다 빌트인된 상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측면에서 보면 서버 2019에서도 마찬가지로 빌트인된 형태로 제공이 될 거고요. 하지만 윈도우 8, 7 서버 차원에서는 16, 2012 R2 이 경우에는 에이전트 방식으로밖에 저희가 제공드릴 수 없다는 것은 한계는 있고, 그리고 맥 OS의 경우에는 최근에 별도의 맥 OS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를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맥 OS도 디펜더 ATP의 클라이언트 타입을 설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리눅스나 아직 모바일 OS 환경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 서드파티의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면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로그를 방금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여드렸던 디펜더 ATP의 대시보드에 데이터를 풀링하는 식으로 가져와서 한눈에 확인은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ATP만이 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 마지막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른 보안 솔루션들하고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실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컨디션 액세스, 조건부 기반으로 액세스를 컨트롤한다는 면에서 이 엔드포인트 보안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컨디셔널 기반으로 액세스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위험도가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디바이스의 위험도를 체크해서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 그럼 이것은 위험으로 봐야 된다. 그 뜻은 엔드포인트에서 추가적인 액티비티를 차단시키는 식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예로 왼쪽은 사용자 화면이고요. 우측은 관리자 화면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개인 PC에서 USB를 꽂았고요. 거기서 악성 머리어를 실행시켰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의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해당 PC가 위험하다라는 노티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위험도가 하이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동안 사용자는 내부 IT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 365 내지 내부의 앱들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을 못하는 식으로 다른 업무만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그동안 디펜더 ATP는 지속적으로 치료 작업을 수행하고 있겠죠. 그래서 치료가 모두 끝났다. 그 경우에는 다시 이 머신의 리스크, 위험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다시 내부 자산 IT 시스템, 5365와 같은 그런 시스템에 다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추가적인 시나리오도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이 가트너 그리고 마이터라는 두 곳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가트너에서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이라는 매직 쿼드런트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동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변화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비저너리 섹션에 있다가 2019년도에 리더 그룹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머지는 좀 왼쪽 내지 아래쪽으로 쏠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바로 디펜더 ATP가 EPP, EDR 이것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것을 사용하고 계신 글로벌의 고객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가진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마이터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이터라는 곳은 외부 비영리 기관입니다. 여기서 여러 보안 솔루션들을 대상으로 이 EDR 영역에서 얼마만큼의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수행한 게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것들이 테스트 대상이 되었던 솔루션들이고요. 그리고 테스트 항목, 지금 되게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들만이 구축해 놓은 저런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공격이라면 저런 액티비티를 다 한다라고 나름의 프레임워크를 세운 게 있고요. 그 프레임워크에서
특정 액티비티들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공격을 해본 것입니다. 그 결과 테스트 대상이 되었던 기업별로 결과를 보여준 게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오토메이티드 얼럿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이것은 위험한 공격이었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고, 중간에 텔레메트리 시그널이라는 것은 얼럿이라고 띄우지는 않았지만 쌓여있는 로그들을 분석해보니 이건 충분히 위협이라고 탐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논, 저거는 아예 탐지조차 못한 그런 경우를 나타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텔레메트리, 얼럿의 경우에는 거의 최상위급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공격 행태에서도 미스한 부분이 가장 적었었습니다. 그 뜻은 이 기능 자체가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도 좋은 결과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지난 한 2년, 3년간에 계속 추가되어 있는 기능들을 말씀드린 거고, 저도 이 다음 버전에 어떤 기능들도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되는 바고, 제가 이 지금까지 40분의 세션을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드포인트 보안 전략을 위해서는 기존 환경에 융화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최대한 빌트인 방식, 클라우드 파워를 이용한 것, 그리고 통합 플랫폼 방식의 보안 솔루션이 좀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디펜더 ATP도 충분히 EDR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석현 대리님의 유익한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Q&A 세션을